수급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철저한 종목 분석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홍은기 SK증권 강남금융센터 차장,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차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이 몰린 종목들입니다. 보시죠. 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좀 사뭇 달라진 종목명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새롭게 주목받은 섹터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이제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창희 대표의 노란색 말부터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숫자는 3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카카오뱅크부터 소개가 되겠네요. 자, 카카오뱅크가 오늘 꽤 급등했습니다. 8%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차트를 보면 이번 상승은 뭔가 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릅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다를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뿐이 아니죠. 사실은 오늘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했어요. 뭐 최근에 금융주들, 증권주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워낙 증시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 지난주부터 은행주, 금융지주사들이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4,800억이 넘는 연간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연간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비이자 수익 관련해가지고 1조가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이자 수익이라는 건 뭐 채권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수익이죠. 그래서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배당을 발표하면서 전체 주주 환원율이 46% 정도, 네, 45.6% 정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대형 금융 지주사하고 영업 이익의 차이가 엄청나게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거의 50% 가까운 어떤 이런 주주 환원율은 제가 알기로는 금융 회사 중에서 거의 제일 탑급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매출이라는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는 기업인데, 사실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보고 배당을 안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좀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카카오뱅크를 조금 달리 바라볼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조정이 꽤 길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증시가 그렇게 좋을 때에도 계속해서 좀 내리막을 걸었던 카카오뱅크였는데 실적이 이렇게나 좋을지 몰랐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길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매수 기회입니까? 저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어찌됐든 1월 20일 이후부터는 순매수 기조로 좀 변화가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최근 들어서는 물론 한 2거래일밖에 안 되지만 약간의 매수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1월 23일에 카카오뱅크가 한 10%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올라온 건 뭐였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코스닥 3000 얘기 나오면서 뭐 STO를 활용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도 역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좀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다가 월요일이죠. 사실 월요일은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같이 흔들림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걸 이겨내면서 오늘 2차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대량의 거래를 수반시켜줬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한 4만 원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한 2만 원 하던 주가가 한 4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가 그걸 다 반납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조정의 기간이 길었던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다 보니까 앞에 카카오만 붙으면은 약간 겁부터 내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의 상승은 느낌이 좀 다르다. 근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석을 해 주신 만큼 이번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홍은기 차장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볼 차례입니다. 굴려굴려 주사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 지금 남겨주고 계신데요. 또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많이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보다 하나 더 전진한 S51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었고요. 실적이 또 나왔는데 뭐 작년 전체 실적으로 보면은 약간 아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4분기 이거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발표였어요. 예, 4분기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424억, 시장 컨센서스 대비 약 30% 정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분기 대비 85% 이제 증가한 만큼 3분기에도 매출이 좋았지만 4분기에도 같이 좋았다.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S51이 바닥을 다지고 앞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만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조금 더 이제 지배적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몰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S51이 이제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상장사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제 지분이 이제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의 이제 국영 기업이죠. 아람코가 대주주라는 이제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WTI 이제 금액 자체가 배럴당 금일 이제 63불 정도로 이제 마감한 거로 확인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저유가 기조에서 중동의 이제 원유 공시 판가인 이제 OSP가 이제 낮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원가 절감 효과를 이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 해서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와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곧 이제 다가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9조 원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6월에 이제 장비가 입고되고 말쯤에는 시운전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제 9조 원 규모의 이제 상당한 이제 그 프로젝트이고 석유화학 쪽에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주로서 한번 뭔가 좀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런 동력 덕분에 작년 9월부터 상승세가 1차적으로 나왔고 약간 횡보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다가 또 이번에 새해 들어서 2차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 상승이 이제 또 끝난 어느 정도 상승이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상승 중이다라고 봐야 하는지 그 타점이 궁금한데요. 매수와 관망 중에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매수 의견입니다. 아직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 이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뭐 공급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공급 쪽은 부족하고 수요 쪽은 계속 더 니즈가 더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 사유로 한 두 가지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러시아에서 디젤 쪽에 대한 이제 수출이 이제 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막혀지면서 S51에 대한 정제 마진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요. 항공유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정제 마진을 통해서 항공유들에 대한 부분들이 연마다 3에서 5%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메모리 관련된 이제 그런 그래픽 카드가 사실 항공 쪽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가격 자체가 높고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항공 쪽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물량을 공수받고 이제 운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S51에 대해 정제 마진이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PBR이 현재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수준에서 올라봤자 이제 한 12만 원
뭐 11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 룸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매수 의견으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오일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빨간색 말 이화진 차장의 말을 움직여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으로 갈지요?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요 6이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2G 바이오로 갑니다. 자, 오늘 장에서 이제 바이오주들을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G2G 바이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사실 기관 쪽에서도 매수 상위에 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사실 실적 쇼크가 났죠. 뭐 그동안 워낙 이제 위고비에 대한 점유율이 뭐 굉장히 마운잘 대비해서 굉장히 점유율이 굉장히 좀 낮았던 뭐 상황이었고 물론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뭐 경구제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8시 반입니다. 8시 45분에 또 릴리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릴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한 4월이나 5월쯤에 미국 FDA 또 승인이 남아 있어요. 결국에는 경구제에 대한 경쟁이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G2G 바이오가 또 시장에서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인데 시장에서 부각을 받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작년이었죠. 이제 화이자가 메스라를 인수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하이제킹을 했다가 결국 뺏겼죠. 결국에는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 지금 장기 지속형 플랫폼으로 시가총액 1인 회사 어센티스 파마가 있는데 이 회사도 사실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공동 평가 계약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인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로슈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비만 치료제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회사가 뭐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노보노디스크도 결국에는 빠르게 지금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지금 빨리 나와야 될 시기다라고 해봤을 때 그게 좀 G2G 바이오로 좀 스토리텔링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 1월 달에 베링거 인겔함이었고 그리고 작년 9월에 나온 거는 비공개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좀 러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이 시장에서 발빠르게 다른 비만 치료제 시장들이 들어오고 있는 좀 상황이라 보게 되면은 이미 2023년도에 노보노와 이제 공동 평가 계약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번 1분기나 2분기쯤이 되게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화이자 이제 실적이 발표 나오면서 CEO가 딱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경구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도 좋지만은 경구약은 매일마다 복용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임상 환자들이 결국에는 매일 먹는 약도 싫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싫습니다. 원래 1회가 가장 중요한 지금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언급을 좀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페트롤이나 G2G 바이오에 대한 조금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때 좀 굉장히 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작년 8월에 상장을 했고 이제 6개월 보호예수 의무 보유 물량들이 이제 해제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2월 16일 설 연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주가 꽤 오르지 않았습니까? 부담 안 되나요? 그렇죠. 뭐 무정도 일단 한번 했었고 1대2. 예. 그 충분히 이제 주가도 한번 이제 좀 많은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되어 왔던 부분도 충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차피 이 회사가 좀 실적으로 가고 있는 회사는 좀 아니다 보니까 이번 1월 달에 이제 지난달이죠. 결국에는 지금 알츠하이머 이제 장기 지속형 쪽으로 이미 공장 실사를 좀 다녀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제약사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하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쪽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월 1회라고 얘기했지만은 분기 1회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조금 시장에 대한 이제 값어치, 흔히 말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면 페트론이 거의 한 7조 정도 되죠. 좀 뭐 주체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좀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G2G 바이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소개된 세 종목은 모두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노란색 말 유창희 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뒤에 카카오뱅크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나올지요. 자, 후보는 앞에 있는 6칸 종목들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요.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오, 한미반도체. 앞서서 한 시청자분께서 한미반도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제가 채팅창에서 본 것 같은데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20만 원 되찾았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뭐 지금뿐이 아니죠.
최근에 한 1년 넘게 시장을 주도한 거는 확고하게 반도체죠.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이 시장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게 뭐 10,000포인트를 갈지 6,000포인트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반도체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D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저는 올해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재평가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램이라든지 뭐 낸드라든지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HBM 때문이죠. HBM의 모든 반도체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가 지금 부족할 정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HBM의 성장세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사실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재작년부터죠. 2024년부터 작년까지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에 독과점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렇죠. 하나비전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독점적인 구조가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매출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실적 피크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못 올라갔는데 한 1년 반 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하이닉스 쪽에만 공급을 했다라면 이제는 마이크론, 뭐 삼성, 물론 아직 삼성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HBM을 이제 다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하나만 매출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이크론의 매출처가 좀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 싱가포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같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빠르면 1분기 늦어도 뭐 2분기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한미반도체 장비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들 그 평가를 생각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된다면 뭐 이거는 뭐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새롭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올라온 건 사실은 과거의 주가 2024년 주가를 회귀한 것 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런 일부의 우려 때문에 지금 뭐 차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작년 4분기에 약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가적으로 봤을 때. 자, 하지만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미 반도체인데, 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가? 매수와 관망 의견 주신다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뭐 작년 2024년 주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월봉을 보시면 이제 지난달에 그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2024년도의 고점이 한 20만 원, 살짝 모자른 19만 8천 원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지난달에 돌파를 해주고 지금 이제 거기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런데 이 횡보 구간이 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10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고 약간 조정 받은 다음에 1월 달에 급등하고 한 3주 횡보하고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과열 국면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한번 오버슈팅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재평가 그리고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가 최근 들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다가 지난 2월 3일, 2월 2일 조금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기관 외국인의 탄탄한 수급을 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도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매수 의견으로 이어갑니다. 자, 다음은 홍은기 차장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가 6이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합니까? 삼성 SDI로 가는군요. 앞서서 S5일 때도 얘기를 했던 거랑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 뭐 4분기 이렇게 보자 그러면 점점 나아지고 있는 면이 보인다라는 점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ESS용 배터리가 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있으면서 좀 고무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S-OIL이나 삼성 SDI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올라가면서 실제 이제 수급은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팔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S-OIL이라던가 삼성 SDI 같은 종목들로 비중들을 채워가고 있고 금일 이제 기관까지도 SDI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조금 이제 교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이제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제 시장 흐름이 조금씩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금일 이제 이제 SDI가 조금 이제 반등이 이제 나왔던 것들이 몇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더 큰 이제 상승들은 사실 태양광 쪽에서 오늘 이제 섹터가 이제 크게 움직였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이제 얘기가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구 쪽은 이제 태양광 플러스 ESS 쪽으로 같이 이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ESS가 한번 꺼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불을 지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서 크게 이제 올랐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이제 4분기가 적자가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손실은 약 이제 3천억 정도가 이제 나와줬는데 어쨌든 이제 영업 손실 규모를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절반 가량 이제 줄였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이고요. ESS 쪽에서 매출이 크게 나와줬던 점은 큰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그 앞으로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지 않나 이제 시장에 대한 심리가 조금 안정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상증자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ESS 시장을 적합하게 잘 이제 투자 판단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CES 2026에서 현대차의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한번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로봇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는데요. 삼성 SDI랑 이제 같이 공동 연구 개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당연히 인정됐다라고 시장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해서 배터리 3사 중에서 내년도에 바로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가장 크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최근 들어서 더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 뭐 올해 턴어라운드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는데 자, 과연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똑같이 매수 의견입니다. 오. 예. 과거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LFP 배터리 사실 LFP 배터리는 안정성 위주로 이제 가져가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었고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사 효과가 국내 이제 배터리사에 대해서 수익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ESS 쪽이 앞으로도 더 크게 이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LFP 배터리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초점이기 때문에 결국 LFP 배터리 시장에서도 선점할 수 있고 3원계 배터리에서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업이 삼성 SDI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곧 이제 내년에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이제 삼성 SDI에서 재작년에도 말이 나왔고 바뀌지 않은 스탠스로 봤을 때 결국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열려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수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연속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진 차장의 차례인데 사실 이 차장님 처음입니다. 이 방송의 말 색깔과 넥타이 색깔을 의도적으로 맞춰서 오신 출연자분은 처음이라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방송에 진심이시군요. 네, 진심입니다. 진심인 만큼 진심을 담아서 주사위 한번 굴려주시죠. 돌려 주사위요? 굴려입니다. 굴려입니까? 예. 네. 얼굴 색깔까지 똑같아지려고 그럽니다. 네, 굴려 주사위. 자, 주사위 굴려보겠습니다. 자, 주사위 색깔도 빨간색. 자, 1이 나왔습니다. 한 칸만 전진하면요. 하나솔루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에너지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단연 눈에 띄는 건 상한가를 기록한 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사실 코스피가 5천을 넘겼는데 사실 태양광 섹터들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죠.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의 뭐 빈집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내일 실적 발표가 2시에 있긴 하지만은 뭐 안 좋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금 가격, 은 가격, 원자재 가격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 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의 비용 부담이 굉장히 생길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결국 적자도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비용 부담이 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되냐? 결국 시장은 우리가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될 듯이 결국 태양광도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처럼 우리는 이제 우주에 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색깔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앞서 이제 다보스 포럼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올해의 이제 미국 이제 AI에 대한 새로운 이제 목표는 결국에는 에너지 확보입니다. 그게 결국 원전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에는 3년 안에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비용은 지사에서 만드는 비용보다 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우주에서 그 태양열을 받아다 쓰면은 지구보다 5배나 더 효율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오게 되면 당연히 태양열과 관련된 모듈이 있어야 될 거고 그에 대한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당장에 뭐 테슬라, 스페이스X와 뭐 계약을 맺는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오늘 또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거는 뭐 실제로 중국 태양열 관련된 회사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비공개이긴 하지만은 뭐 계약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상황이라서 일단은 내러티브로 이와 관련된 소정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과거를 보면요, 뭐 태양광, 뭐 풍력, 신재생 이런 것들이 뭔가 지속력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는 못 봤다 보니까 이번에 상승을 두고도 일단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은 건 알겠는데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또다시 들거든요. 자, 한화솔루션 내일장에서 매수합니까? 관망합니까? 일단은 관망입니다. 왜죠? 뭐 일단은 뭐 실제 발표도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내일도 크게 폭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이미 오늘 상한가에서 잔량이 그 72만 주가 좀 쌓였던 상황이라서 네. 사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좀 없었던 상황이고 오히려 내일 2시에 실적 발표 이후에 적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은 물론 한화솔루션도 올해 가이던스는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이제 미국 쪽 공장에 대한 뭐 증설 효과도 있을 거고 가격에 대한 마진 효과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 관련된 그 태양광 관련 이슈들이 어느 정도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마진에 대한 폭이 충분히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충분히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 스페이스X가 지금 6월달에 이제 IPO 얘기가 나오고는 있죠. 결국에는 이제 주관사 선정과 증권 신고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될 때마다 아마 태양광과 관련된 뭐 우주와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관망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화솔루션. 뭐 내일장에서도 일단은 더 상승할 여력은 있겠지만 그거를 보고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망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자, 이제는 세 분이 한 종목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유창희 대표로 넘어가서 노란색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한미 반도체에서 출발하는 이번 주사위는 3이 나왔습니다. 숫자 3, 세 칸 가면요. 현대건설이군요. 자, 최근에 뭐 부동산 핫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핫합니다. 현대건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현대건설 건설사 중에서는 제일 유망한 건설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용산 1만 호 공급인가요? 예. 어쨌든 주택 정책이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꾸준히 건설사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주택 건설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개념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판단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택 분양을 확대시키겠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건설사한테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 현대건설 사실은 뭐 주택 경기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죠. 예.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아예 그냥 거의 확정 지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한국, 일본의 미국 투자의 첫 번째 투자는 원전 그리고 뭐 조선 이런 얘기를 이미 작년부터 해왔고 작년 말부터 해왔고 이미 원전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타이밍상으로 참 공교롭게도 한국전력이 한 달 전쯤인가요? 미국 원전 기업을 직접 투자하겠다.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어찌됐든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 될 거라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라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대형 원전으로 갈지 SMR로 갈지 어떤 형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건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공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딱 일정에 맞춰가지고 건설을 프로젝트를 완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들도, 유럽 국가들도 탈원전을 폐지를 하고 아마 이제 올해 정도, 올 가을 정도가 되면 본격적 원전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이제 로드맵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건설한테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관련해서 높은 기술력하고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아까 주택은 한 번 지으면은 끝이겠지만 원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짓고 나면 그 기술력, 시공 능력이 확인되면서 또 새로운 수주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모멘텀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건설 측에서도 에너지 사업 쪽에서의 성장세를 조금 더 이어가겠다라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도 사실 뭐 그러한 모멘텀 덕분에 어느 정도는 상승이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지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 역시 마찬가지로 강했어요. 6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한 10만 원, 11만 원, 거의 12만 원까지 단번에 100% 주가가 올라왔다가 조금 흘러내리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예. 오늘 돌려 세운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10만 원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현대건설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또 마누가 프로젝트 얘기가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 추가 상승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홍은기 차장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 끝에 삼성 SDI 쪽에 있는데 제발 SK하이닉스랑 SK스퀘어, 두산 에너빌리티 중에 하나 걸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숫자 6칸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과연 말씀하신 종목이 나올지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요. 자, 멀리서 보입니다. 4가 나왔습니다. 4칸 전진하면요. 딱 피해가네요. 예. 중간에 있는 APR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APR이고 오늘 장 초반에 와, 드디어 30만 원 넘어가네. 많은 주주분들이 좀 기다렸을 만한 그 주가까지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 윗꼬리가 달렸고요. 거래량이 그래도 꽤 많이 실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실적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2025년 연간 매출로 이제 1조 5,273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654억이라는 이제 경이로운 실적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4분기만 떼어봐도 약 5,400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약 1,300억 정도가 나왔는데 4분기 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분기 이제 역대급의 실적이 나와 주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매출 비중이 24년도 때 해외 비중이 55%에서 25년도에 80%로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에 대한 이제 기업으로 발돋움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이제 30만 6,500원을 찍고 이제 새로운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외국 그리고 이제 기관계에서 물량이 이제 나오고 이제 개인 쪽에서 물량이 이제 받아내면서 주가 자체가 이제 크게 하락한 모습인데 이런 이제 실적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최근에 반영됐다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대급 숫자가 나오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물량이 쏟아낸 부분들로 인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종가 마감은 다소 이제 아쉽게 마감됐다. 이제 그렇게 흐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뭐 어느 정도 그동안 올라왔던 것도 있고 세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은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한편에서는 있거든요. 자,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선 관망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이제 실적들이 화장품 부분에만 이제 4분기에만 전년도 대비 255%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매출 1조 이상을 이제 돌파한 그 이제 주역이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PR은 기기 쪽에서 많이 이제 입소문이 났고 이런 예. 쪽에서 이제 많이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화장품 쪽에서도 호실적이 나왔다. 미국 쪽에서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럽과 동남아 쪽인데 유럽과 동남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사실 국내랑 수치적으로는 15%, 16% 정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유럽 쪽이 아직까지는 영국 쪽에만 현재 진입이 되어 있고 곧 프랑스라던가 다른 쪽에 대해서도 확대할 전략이라고 하니 이번 연도 때에 대한 매출에 대한 캐파 성장이 더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관망 의견을 드리는 게 금일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예. APR의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들을 보면은 작년 11월에 한번 이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이제 흐름들이 보여주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대량 이제 거래가 나오면은 똑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대량 거래가 나오면은 또 똑같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오히려 금일 이제 나왔던 대량 거래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예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유럽 쪽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담감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망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올 때마다 보였던 패턴들을 의식한다면 어느 정도 소화 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요즘 같은 장에서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관망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을 굴려볼 차례인데 앞서서 한 시청자분께서 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거 궁금하다 하셨는데 지금 출발점이 한화솔루션이라서요. 거기까지 물리적으로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마지막으로 소개가 될지요?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소개될 마지막 종목은요. 그래도 6칸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이닉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바랬던 한 종목은 나온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또 기다렸던 그 소식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성과급 얘기인데 내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와, 2,964%? 지인분들 있으면 내일 밥 좀 얻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뭐 SK 둘 다 얘기하게 되면 예. 결국 이제 2월달, 3월달이 좀 굉장히 중요한 좀 이 스케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HBM4 퀄테스트 통과 여부 이게 좀 제일 중요하겠죠.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 예약 물량이 이미 완판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나 빨리 이제 양산이 이제 들어가냐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에 대한 컨센도 완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보는 1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대략 한 뭐 24조에서 30조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낸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을 대략 60%에서 70%까지 가격 인상률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실적에 다 베이스 30조를 보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 50조에서 60조 단계 올라가서 모건스탠리처럼 대략 한 250조까지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는 27년까지 밸류를 고스란히 더 넘게 받을 거고 만약에 어제 인텔 이제 CEO 이렇게 라포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28년까지 공급에 대한 물량이 이슈가 더 가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SK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는 더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3월달 어제 이슈가 나왔던 데리얼 러브가 얘기했죠. 헤지펀드 관련해서 SK스퀘어와 관련된 주주조 환원 정책 그리고 ADR 발행 관련 이슈 근산분리화재법 결국에는 SK스퀘어와 관련된 투자 회사들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주가에도 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이번에 이제 내일 뭐 성과가 나온다고 했지만은 추후에 좀 배당 관련 이슈도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SK 하이닉스 보고 스퀘어에 대한 지분을 더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멈춰 있을 때 이런 성과급 얘기 나오면 주주분들이 약간 뭐 배합하거나 혹은 질투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다 같이 좀 축제인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오늘 뭐 약간의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90만 원은 그래도 유지를 했는데요. 여기서 더 사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2월달 아까 스케줄 얘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100만 원까지는 터치하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을 한 번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인상분이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 다를 거고 당연히 하이닉스는 이제 마이어 200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이닉스의 매력은 단문의 엔비디아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이제 자체 칩에 관련된 고객사 다변화가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이닉스까지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하면서 세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